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2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목포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연쇄 감염을 일으킨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목욕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자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남에서는 8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74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남구 소재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동구 소재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로써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학원과 스터디 카페, 가정 등에서의 감염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는 광주 179명, 전남 85명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죠.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48%로 산정하자 구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가 떠내려가고 마을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전남 구례군에서만 주민 2천여 명이 수재민이 됐습니다. 500여일이 지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국가가 청구액의 48%를 지급하라는 것. 주민들은 국가 배상 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지도 않고 폭넓은 배상도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며 댐 하류권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댐 운영 미흡과 지방 하천에 대한 정비 부족 등이 모두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 제한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법령의 외점 해당을 위반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구례군과 마찬가지로 48% 배상 결정을 통보받은 섬진강권 8개 자치단체는 시장과 군수까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낮은 배상 비율을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합천댐 유역 수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비율이 72%로 계산됐다며 정작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유역 수해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비율이 상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정계좌 입금을 시작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상생카드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광양제철소 인근 마을의 대기질을 조사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비해 대기 중 철 성분이 2배가량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와 1km가량 떨어진 여수 묘도의 한 주택입니다. 옥상과 창틀에 낀 먼지에서 쇳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지난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대기 중 철 함유량이 세제곱미터당 0.426 마이크로그램으로 인접 지역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앞서 주민주도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토양 내 축적 발암물질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도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피해 구제를 위한 시민단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농작물이랄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빨래를 널지 못한다랄지 이런 분진에 대해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국가의 대책은 없는지, 또 지자체의 대책은 없는지. 여수 묘도를 비롯해 경남 하동, 남해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비료 공장의 유해 물질이 암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전북 익산 장전마을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익산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피해 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철소에 가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어떠한 권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광양만 녹색연합과 묘도 주민들은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묘도뿐 아니라 하동과 남해까지 피해 조사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새 사령탑 김종국 감독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선수와 코치, 감독까지 20년 넘게 타이거즈맨이었던 김 감독은 명가 재건을 약속하면서 올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견고한 2루 수비와 주루 센스까지 10년 넘게 타이거즈의 내야를 책임졌던 신임 감독의 취임 일성은 명가 재건이었습니다. 선수로 3번, 코치로 1번, 모든 우승을 타이거즈에서만 이룬 김 감독은 3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한 팀을 재건해 올해 반드시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시즌에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도록. 김 감독은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 팀을 우선 생각하는 팀 퍼스트 정신과 적극적인 플레이를 주문했습니다. 구단도 FA 최대여인 광주 출신의 강타자 나성범에 이어 미국 진출로 팀을 떠났던 양현종과 계약을 마무리하며 신임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이 기아 선수층의 어떤 구성을 보면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팀의 최고참인 최영우는 개인적인 목표가 곧 팀의 목표라며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후배들 데리고서 포스트 시즌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팀을 하나로 뭉치게끔 좀 많이 옆에서 조언하겠습니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명예 회복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인 B씨의 주변 사람을 통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 주민에게 줄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장흥군이 지역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불빛 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달 조형물과 갈대 조명 포토존 등 신규 야간 경관 조성과 함께 정남진 전망대 경관 조명 등 관광지 내 노후된 야간 조명 시설을 정비해 관광지 일대를 불빛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완도군과 한국우리밀 농업협동조합이 우리밀 산업 활성화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완도군 환경에 맞는 우리밀 특화단지를 육성해 농가 소득 향상과 완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감염병 예방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조선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교수에게 광주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열고 올 한 해 장애인 175명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달빛 고속철도 건설 등 20개 중점 대선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에도 공약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임금 체불을 호소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임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과 고소 등은 모두 2만 8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75%인 2만 1천여 건이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월 첫째 주 기준 광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떨어졌고 전남은 보합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사업장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사업장의 총 생산량은 45만 7,300여 대로 2020년 대비 3.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수출과 내수도 각각 1.8%와 7.7% 늘었습니다. 주요 차종별 생산 대수는 스포티지가 14만 9,500여 대로 가장 많았고 셀토스가 11만 4천여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가 더 크고 더 강한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8대 핵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오는 5월 세계 양궁 월드컵과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초등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10시 출근이 가능한 중소사업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광주에 등록된 300인 미만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중소사업장으로 오는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근로자가 2달 동안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선착순으로 100건을 선정해 월 33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며 맞벌이의 경우 별도 사업장 근무자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저기온이 곳곳에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특히 구례와 해남은 영하 9도 안팎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으로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까지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약 2도가량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이렇게 3개 지역은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주의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건조한 곳들이 많아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담양 영하 8도로 어제보다 2에서 최대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9도, 순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5도, 영암 7도, 강진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은 날씨 보이다가 화요일 오전에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